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의 읽기. 오늘 6월 29일 방송입니다. 자, 지금 창밖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체로 다 별 문제 없겠지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 또 저기 물이 모이는 데 있는 분들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가 이제 매매로는 수도기를 기준으로는 마지막이었고, 오늘과 내일,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쪽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래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 단일가, 장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 시간에 금융투자에서 한 2천억 정도를 갖다 팔았습니다. 2천억 정도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키움증권 창구를 통해서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움증권 상품으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금융투자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상품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쪽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장종가에 뭐 좀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난 상황들 봐야 되겠죠. 지수 14포인트 밀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왔는데, 그래도, 차트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요. 내일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 코스닥은 5포인트 밀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끝나기 직전에 1000억 정도 순매도였었는데, 순매수가 300억으로 늘어났고,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 됐죠. 환율 많이 올랐어요. 10원 30전 올라서 1317원 60전에 마감된 상태고,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신고를 경신했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1804억, 309억 순매도, 순매수인데, 그죠, 코스피에서. 이거는 저기 업종이군요. 업종이 아니고 이거 순매수 추이를 봐야 돼. 일별전화로 봐야 되는 거죠. 일별전화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이 순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매도 기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업종별 동향인데 시간대별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종가를 결정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외국인들이 장 종가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1099억 순매도였었는데, 300억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누가 다 팔았느냐? 금융투자가 팔은 거예요. 금융투자가 팔고, 외국인이 받아가고, 개인도 받아갔지만,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보면은 뭐 보험이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다 이제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창구를 뒤져보면 이것이 키움증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은 IT 쪽에 순매수가 있습니다. 순매수가 있고, 그러니까 IT를 제외하고 대체로 다 팔았는데, IT도 팔았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막판에 키움증권에서 26만 주나 던졌단 말이에요. 26만 주나? 그렇잖아요. 막판 체결에 22만 8천 주가 체결이 됐는데, 26만 6천 주. 예. 이게 뭐지,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나와서 그런 거지. 상당히 많이 매도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외국계에서 다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매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차트를 보면 이제 60일 동평균線딱 닿았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주성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월봉도 이제 음전환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월봉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요 밑에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지키지 못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좀 올랐는데, 현대 오토에버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CS 윈드, LG전자,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밀리면서 LG 플러스와 하나금융지주, 넷마블, SK 하나금융지주, 한진칼 이런 것들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가비스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TCK 이런 것들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메가스타디라든지 이런 저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교육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뉴스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테마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괜찮았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 관련주들 날벼락 맞았죠. 단위로 가지고 본다면 YBM 넷, 크레버스, 애니능률, 골덴 S,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전부 다 그냥 압수수색하고 한다고 지랄들입니다. 지랄들이야 정말. 자, 그리고 해외 변수들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파월 의장이 2차례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올라갔고, 그렇죠? 환율은 이제 그러니까 1317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금리들도 오늘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경기 지표들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오늘 잠정주택 판매, 내일이 이제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나오네요. PC 지수, 여기 이제 물가 지수잖아요. 헤드라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코어도 나오고, 내일 이제 밤에, 우리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장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겠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황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떠나고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기관 금투 집중 매도에 2,550원, 우리 이제 살펴본 거잖아요. 막판에 금투자 쪽에서 쏟아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가 나왔는데 73이에요. 73. 제조업이. 서비스업 같은 건 77이고,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10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 밑에 있으면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은행, 이게 이제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BSI를 집계하는 데는 한국은행도 하고 전경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6월에는 제조업 체감 경기는 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체로 보면 지금 6월에 전부 다 100 밑에잖아요. 바닥을 팍팍 끼고 있다. 이게 잘 되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암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LG전자 아픈 손가락에서 핵심 성장으로 10살 전장 사업의 힘.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전자 장비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죠? VS니까 비클 서비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클 컴파운드 솔루션이군요.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 담당인 비클 컴파운드 솔루션 사업부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그런 거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자. 그래서 이제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가전 쪽에서는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들이 전자장비화 되면서 LG전자도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마도 앞으로 이제 그것이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던,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전자장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10배가 가는 것보다
LG전자가 10배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각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LG전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반전의 반전, ETF 100조 시대에 열렸다. 저는 2010년대, 2020년대, 이때는 무조건 ETF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ETF라고 하는 것은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각 섹터별로 인덱스 펀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ETF 100조 시대가 열리고 200조 시대가 열리고 계속해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그 업종 내에 그 시가총액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가격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에 투자할 시대이지, 중소형주 쪽으로 작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형주 쪽에서 놀아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고요. 자, 교육주 줄줄이 하락, 사교육, 세무조사 어디까지, 이건 6월 모의고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6월 모의고사 그 성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킬러 문항이 있다고 지랄해가지고 킬러 문항이라고 봤더니 정답률이 거의 40%에 이르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맨날 자유, 시장 이런 이야기하는 놈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을 작살내는 그런 놈들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대선 끝난 다음에 주식할 생각하지 마라. 작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거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의 향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지 않으면 지수를 가둬놓고 종목별 각계약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상승 종목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목별 각계약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사지 않는다면.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 지수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도 사고 종목도 움직이는 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각계약진을 하게 되면 생명력을 짧을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더 잘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 지금 이제 수출도 잘 되고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자동차, 석유, 화학, 조선, 이게 아마 내일 윈도우 드레싱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저도 이제 비율을 바꿀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 관점을 견지하고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아마 이제 그 말일이라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하겠지만,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내일 아마 방송을 못할 것 같고요. 내일 그 윈도우 드레싱이 아래로 나오든 위로 나오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미 매도할 거 다 매도하고 매수할 거 다 매수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일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7월 첫 번째 거래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